행복에 대해서 제가 꼭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었던 이제 하나의 또 계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행복을 마음의 문제라고만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긍정적으로 네가 바라봐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네 마음을 잘 관리하면 어디에서나 천국이다. 이런 류의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 그 페이스북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뭐 포스팅을 하셨는데요. 어느 책에 나오는 걸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밥을 먹고, 아무리 너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잠을 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러고 있다면 당신은 개다. 개들은 그렇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신이거나 개이다. 마음에, 우리 행복에 어떤 하나의 열쇠가 있긴 하지만 마음만이 가장 강력한 최고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마음이 행복의 주된 열쇠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냐, 우리의 마음도 신경 써야 되지만 이 마음이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삶의 구조들, 삶의 환경들, 이 공간과 시간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을 대하는, 이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만을 가꾸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교수님 그런 거 말고요, 조금 더 신비롭고 뭔가 좀 묘한 뭐 행복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글을 쓰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글을 쓰고 하실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예술가들, 또 이런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어떤 종류의 일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소위 우리가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영감이 벼락같이 온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영감의 순간에 몰아쳐서 작업을 해낸다. 며칠씩 잠도 자지 않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가 광기의 천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효라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시죠. 이분이 글쓰기 만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충동적 영감은 정신적인 설사다. 이거는 멈춰줘야 된다. 비정상적이다.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소위 글쓰기의 최고는 뭐냐, 글 잘 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계속해서 꾸준하게 쓰는 것밖에 없다. 영감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아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영감이 불쑥 찾아오는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일상은 늦게까지 자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뭔가가 떠올라서 머리는 산발인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실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내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일상을 떠올려 보겠을 때,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체육관에 가서 1시간씩 땀을 흘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컴퓨터 앞에서, 펜도 아니고 컴퓨터 앞에서 글을 2시간 쓰고, 점심 먹고 다시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이미지는 잘 안 떠올라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는데요. 이 데일리 리추얼이라는 책인데, 세계적으로 위대한 어떤 예술가들과 작가들의 삶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각자 내용은 다르지만 자기들만의 루틴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을 받아가지고 쓰거나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왜 하느냐. 행복도 그래요. 행복도, 우리가 창의성도 갑자기 어떤 창의적인 영감이 훅 떠오르는 게 아니라
열심히 규칙적으로 사는 것 속에 창의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듯이 행복도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건 너무 합리적인, 행복은 비합리적이고 미스테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연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다른 마음으로 그 삶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다른 삶을 살아요.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부터 다른 상황을 만들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마인드에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을 가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좋은 마음이 들도록 환경을 꾸미는 것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마인드 스타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 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이 책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굿 라이프를 쭉 읽으시다 보면은 마지막 에필로그에 가게 되면 굿 라이프를 위한 어떤 조건들을 제가 몇 가지를 제시를 해놨어요. 찍지 마시고 책을 사세요. 굉장히 지금 잘못된 방법을 택하고 계세요. 7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가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기 삶의 스페이스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하고 사는 게 좋은 삶이에요. 돈, 많은 돈이 아니라 좋은,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방법들을 쓸 수 있는 돈, 좋은 일,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어떤 그런 것도 해결해 줘야 되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시간의 연속이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놀러 갈 때 야,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이러잖아요. 여기 지금 강연에 오신다 그랬을 때 여기 안 가고 싶어 하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식구들이 그러죠. 대신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이럽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이럽니다. 여러분이 뭐 혹시 종교가 있으시면은 신이 여러분을 예를 들면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좋은 시간들을 자주 보내는 거죠. 1분 1초 매 초가 좋은 시간일 수는 없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좋은 시간들이 자주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가능은 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의 힘을 너무 믿어요. 이 마음의 힘을 너무 믿는 거는 이번에 우리 독일 이기는 것처럼 가끔 일어나요. 대부분은 져요,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 있는 실력, 체력, 작전을 갖춰야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배수의 진을 치자. 해가지고 진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이기는 거 똑같아요. 우리의 행복은 몸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삶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들고 돈도 마음에 들고 시간 다 마음에 드는데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되잖아요. 이 6가지가 우리의 행복, 소위 굿 라이프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항상 사람들이 맨 위로 올리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걸 맨 마지막으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 태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쓴 책이 프레임이라서 그 프레임이라고 한 거죠.